근로기준법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차별받고, 중대재해에서도 차별받고, 최소한의 실권리, 공휴일에서 차별받고,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같은 것이죠. 원래 모법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둘 수 있구나,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노조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워서 정말 법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 기준의 목적 취지에 비춰보면 오히려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일했던 사업장은 사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음악바였고요. 저는 거기서 혼자서 바를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손님들이 신청하는 신청곡을 틀고, 손님들이 주문하는 안주나 술, 칵테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어갔었어요. 이런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는 원래 쓰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신뢰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초과 근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구두로 사장님과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저녁 7시 반부터 11시까지 바를 관리를 하고, 사장님이 오시면 바톤 터치식으로 해서 제가 퇴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장님이 계속 늦게 오셨어요. 11시 반에도 오시고 12시에도 오시고. 그러면 원래 근무 시간보다 30분, 1시간씩 맨날 늦어졌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사장님께서 시급을 주시지는 않으셨고요. 항의했을 때 돌아왔던 이야기는 원래 이곳의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하루 출근하는 사람, 즉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받는 사람이 하루 5명 이상 출근하는지,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확정된 시간이 고정적이어야 오히려 사업주가 난 이 시간까지만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어떠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즉 애초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이 초과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명문으로 남겨놓지 않는 것이죠. 그냥 구두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된다 라고 해놨다가, 그거보다 이제 일이 길어졌을 때 그냥 뒷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서비스 타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법에서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도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노동자에게 중요한 조건이 근로조건의 기준조차도 모호해지는 것이죠. 처음에 사장님께서 고지해 주셨던 것은 딱 노래 트는 거랑 그다음에 술이랑 안주 만드는 것 뿐이었는데, 테이블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끊임없이 술을 강권을 하시고, 어느 당의 어느 후보에 대한 이야기, 요즘 페미들은 다 죽여야 된다니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젠더, 정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자친구는 있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불쾌하고 원하지 않게 술도 계속 마셔야 돼서 사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바가 그런 것 아니냐면서, 원래 바에서 근무하면 그 정도는 다 예상하고 왔던 거 아니냐면서, 그분들 오히려 이제 우리 바에 있는 단골 분들이니까 더 잘 해드려라, 너도 술 얻어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쾌하고 따지고 싶긴 했지만 그걸 이제 따졌을 때 돌아오는 어떤 뒷감당,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고객이나 아니면 이제 거래처나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갑질을 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보호를 요청했을 때 이걸 이제 전혀 해결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치음을 하지 않는 건 이제 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그것조차 논의를 못 가냐?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그냥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적용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다. 처음에 이제 구두로 이야기할 때 최소한 1년은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오늘까지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당일 통보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돌아오는 이유는 그냥 경영 악화였고요. 그렇죠. 그날 바로 잘린 겁니다. 그날까지 일하고 그날 바로 잘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해고 구제 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해고를 했을 때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또는 경영상 이유에 대한 증빙 이런 것들 요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제 뽑혔을 때 대응을 할 것이냐. 모든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투어볼 기회조차 없다? 내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이거는 오히려 가중된 차별인 거죠.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일하든 100년을 일하든 단 하루의 연차 휴가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휴일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강제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뭐 주 80시간, 많으면 뭐 9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없고 아까 말했듯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중대산재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도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걸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처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한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님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사람이 몇 명 없고 제가 있었던 곳은 저랑 다른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게 뭐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몇백 명씩 있는 사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항의를 좀 하기 어렵게 되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강제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위해서 만든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에서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할 수 있다. 다른 법들도 이걸 따라가는 것이죠. 2019년에 만들어졌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안에 있지만 그 이후에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휴일법 이런 법에서 계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차별이 계속해서 왜 확산이 되느냐, 깨진 유리창 같은 것이죠. 즉 원래 모법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둘 수 있구나 라고 마치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는데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노조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워서 정말 법의 최선의 조건이라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 기준의 목적 취지에 비춰보면 오히려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제보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소속은 형식적으로 다르고 각각 3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인 미만이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제보되고 있는데 작년 권리찾기 유니온이 올해까지 고발한 사업장만 100개가 넘고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250개가 넘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렇게 제보를 받을 정도면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1000개, 2000개 이상 이런 쪼개기 사업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전면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2, 3년 전만 해도 영세 사업장 다 죽으라는 거다. 뭐 같이 공멸하자는 거다.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착취받아왔던 것이죠. 그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술 먹는 게 싫고 감정노동하는 게 싫었으면 너가 그냥 나와서 다른 일자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일자리 하나하나가 급한 청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를 그만뒀을 때 당장 바로 생활비가 붕해지기 때문에 잡은 일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위작성 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요구하고 누리기가 힘든 현실이에요. 법에 있는 것조차도 누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조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정말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기준법이 가장 영세하고 미약하고 취약한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돼야만 제대로 다 적용이 돼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입법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조속히 이왕이면은 이 정권이 지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꼭 좀 개정을 해서 오이면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5인명 사업장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구직자는 많은데 내가 채용할 인재가 없다. 이런 이제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때 오히려 5인명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여가도 할 수 있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근속도 할 수 있고 이 토양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사회적 비용을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 논의가 이제는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